기본적으로 금지 부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부위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모양 잡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원장님을 캐치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병원에서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러는 보톡스처럼 맞는 부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필러 편으로 한번 가주셨으면 해요. 좋아요. 주변에서도 거의 기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피디님, 그 기본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쉽고 대중적이라는 거는 반대로 말을 하면은 잘못 맞을 확률도 제일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잘못 맞으면 저도 인터넷에 떠들던 강남리인짤 클론이 되는 건가요? 방향이 잘못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특히 필러는 시술자의 경험과 미감의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알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원장님처럼 미감이 좋으면 무조건 성공이겠네요? 자, 미감도 좋지만 가식적인 모습, 울퉁불퉁. 그보다 우선되는 건 당연히 안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AI PD님을 기준으로 필러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기는 의사 이용석입니다. 진료실에서 필러를 처음 받으러 오시는 분들보다 어쩌면 기존 필러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울퉁불퉁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볼륨, 예상치 못한 붓기나 통증까지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필러 자체가 아니라 주입 방식의 문제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23년차 원장이 솔직한 시선으로 필러 시술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기준과 이건 좀 당장 녹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들을 이번 영상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과연 필러는 무엇일까요? 자, 필러는 필러, 볼륨을 채워서 형태를 만드는 주사 시술을 말하죠. 꺼진 부위의 보완 또는 윤곽 개선이 목적인데 대표 성분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있습니다. 필러는 장단점이 있어요. 체내에 흡수되는 물질이고 언제든지 녹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그렇다 보니까 영구적인 시술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죠. 결과 안정성은 주입 위치나 깊이 그리고 또 필러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히알루론산이면 굳이 녹인다는 개념이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데 환자분들도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맞습니다. 다만 흡수되는 속도와 위치 상태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사람마다 필러가 흡수되는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필러의 흡수 속도는 개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대사 속도의 차이도 있고 주입된 필러의 종류와 교차 결합 정도라든지 주입된 위치와 깊이 그리고 양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근육 사용량, 즉 움직임이 많은 부위인지 여부도 좀 달라지겠죠. 체질, 염증 반응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 주변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흡수가 빠르거나 좀 잘 퍼지겠죠. 근데 코나 미감처럼 움직임이 거의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필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적게 하는 것이 필러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마 필러를 받고 나서 보톡스를 받는 게 필러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부위가 한 군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예전에는 그 부위도 굉장히 많이 시술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부위가 굉장히 위험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어. 어딘지 짐작하시나요? 네,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유명한 부위죠. 어딘가요? 눈 사이 미감. 맞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인데 이 미간을 왜 많이 받기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인상을 쓰다 보면 미간 주름이 생기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쪽에 푹 패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 푹 패서 접힌 곳은 필러만큼 효과를 예쁘게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미간 쪽은 혈관이 좀 밀집돼 있고 혈관의 압박과 폐색 위험이 있고 피부 괴사 가능성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실명이죠. 눈으로 안구로 들어가는 동맥이 하나 지나가요. 그 동맥 안에 필러가 들어갔을 경우에 동맥을 따라서 쭉 들어가다가 안구에 들어가는 혈류를 막아버렸죠. 그러면 받자마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간 쪽은 필러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일 안전한 보톡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되면 이 부분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간 쪽은 금지 부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한지 모르는 부위가 하나 있어요. 바로 팔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시술을 하죠. 팔자라는 게 꺼짐과 처짐의 높이차 때문에 생기는데 처짐을 올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꺼짐을 채워야 돼요. 이 꺼짐을 채울 때 필러를 넣다 보면은 괴사가 생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몸의 괴사는 왜 생기냐면은 어떤 특정 부위에 피가 딱 한 가지 동맥으로 관여가 되는 부위가 있어요. 동맥이 여러 개일 경우에 그 동맥이 막혀도 다른 동맥이 혈류를 유지시켜가지고 피를 전달을 해주는데 코 옆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딱 동맥이 한 군데 있어서 콧볼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팔자 필러를 맞을 때 그 혈관이 눌리거나 막혔을 때 콧볼 쪽에 변색이 오고
심하면 괴사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받는 팔자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팔자 의외로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한테 받는 게 좋고요. 팔자 괴사가 생각보다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이 괴사를 절대 안 터지게 하겠다기보다는 뭔가 혈류가 막히거나 혈관이 문제가 생긴 걸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했을 때는 괴사까지 가지 않고, 즉 코가 뭉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부위라 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의 부위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실제로 원장님들마다 다 하시니까 처음에는 쉬운 부위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모양 잡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시집을 잘 모르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는 부위, 굉장히 많은 사람. 아, 혹시 코인가요? 저도 예전에 맞아요. 받은 적 있습니다. 말투는 AI가 아니고 뭔가 AI 같이 답변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코입니다. 코가 그냥 예쁘장하게 낮은 코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그냥 쭉 나서 쭉 빼기만 하고 몰딩만 해도 코가 예쁘게 나오니까 너무 쉽다라고들 하세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매부리 코도 있고 버선코도 있고 직방 버선코도 있고 그다음에 J쉐입이라 갖고 이런 식으로 꺾인 코도 있고 코끝만 올리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콧대만 올리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매부리 성형을 유지하면서 콧대를 높이고 싶은 환자분도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코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해박적 또는 피부의 탄력이 다른데 그 분에 맞춰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코가 시술하면 시술할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위입니다. 코 시술을 잘 받고 싶으시고 나는 특별히 원하는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양을 원장님이랑 보여주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야 된다든지 환자분을 만져보고 환자분의 뼈 모양이라든지 코의 탄력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어렵고 제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원장님, 제가 코가 J쉐입인데 하이라이트가 좀 직선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원장님을 캐치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병원에서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